통쾌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안 백정의 아들과 양반집 규수가 신분의 벽을 넘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 그곳에는 강무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쇠의 아버지는 백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쇠를 보면 길을 피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더러운 것이 감히 같은 길을 걷느냐. 무쇠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길 한쪽으로 비켜섰을 뿐이지요. 무쇠는 25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무쇠는 혼자 남았습니다. 무쇠는 마을 어귀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밭에서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 파는 일을 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무쇠는 뒷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쇠가 달려가 보니 젊은 여인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쇠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뿌리를 붙잡고 여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손을 놓지 마십시오. 저의 손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아가씨, 간신히 여인을 끌어올렸습니다. 여인은 숨을 헐떡이며 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제야 무쇠는 여인의 옷차림을 보았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 양반집 규수였습니다. 무쇠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왜 물러서십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안 신분입니다. 여인은 잠시 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인은 품에서 작은 놀이개를 꺼내 무쇠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보답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무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강무쇠라고 합니다. 저는 윤설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무세 씨.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무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며 웃어준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무쇠는 장터에서 윤설화를 다시 만났습니다. 설화는 시녀와 함께 비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화가 살며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쇠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무쇠의 움막 앞에 누군가 왔습니다. 설화였습니다. 이곳이 당신이 사는 곳입니까? 무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이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백정의 아들입니다. 아가씨께서 저와 말을 섞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을의 소문이 상관없습니다. 설화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궁금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설화는 움막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깨진 질그릇 몇 개, 그리고 구석에 놓인 책 몇 권. 책을 읽으십니까? 무쇠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몰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글을 아는 백정이라니. 설화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논어네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화는 무쇠의 생각이 깊다는 것을 알았고 무쇠는 설화가 다른 양반 규수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설화가 물었습니다. 무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가씨의 명예가 제 명예는 제가 지킵니다. 설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는 것이 제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 후로 설화는 밤마다 무쇠의 움막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무쇠는 설화에게 산과들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설화는 무쇠에게 양반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화가 말했습니다. 강무세 씨, 예, 아가씨. 저를 그냥 설화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무쇠는 놀라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천민이고 아가씨는 신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설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강무세 씨, 당신과 이야기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양반 규수로가 아니라. 무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불행은 제가 정합니다. 설화가 무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행복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설화의 아버지 윤진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윤진사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백정과 만났다고? 내 딸이? 설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입 닥쳐라. 내가 감히 백정 따위를. 윤진사는 설화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양반 서기문을 불렀습니다. 저 백정 놈을 마을에서 쫓아내시오. 서기문이 웃었습니다. 진작에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저놈이 요즘 말이 많아졌더군요. 말이 많다니? 그를 안다고 으스댄답니다. 백정 주제. 그날 밤 서기문의 하인들이 무쇠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강무쇠, 나와라! 무쇠가 나오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라! 안 그러면!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설화였습니다. 설화는 방문을 부수고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하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설화는 무쇠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을 해하려면 저를 먼저 해쳐야 할 것이다. 무쇠가 설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가씨, 제발 돌아가십시오. 싫습니다.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때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관아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마을의 소 절반이 죽었습니다. 양반들도 부자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윤진사의 소도 병에 걸렸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그때 설화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무세 씨라면 소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그 사람은 짐승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병든 짐승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윤진사는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소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무쇠를 불렀습니다. 내 놈, 내 소를 살릴 수 있겠느냐? 무쇠는 병든 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병은 물에서 옵니다. 웅덩이에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쇠의 말대로 웅덩이에 물을 끊고 우물물만 먹이자 신기하게도 소들이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백정이 소를 살렸다. 하지만 서기문은 달랐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서기문은 무쇠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해 가을 관아에서 군량미를 거둬들인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집집마다 쌀 5말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문이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양반들은 3말만 내고 평민들은 7말을 내도록 만든 것이지요. 무쇠도 7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쇠의 곳간에는 6말밖에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한 말을 더 구해와라. 못 구하면 곤장을 맞고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날 밤 설화가 무쇠를 찾아왔습니다. 제 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아가씨의 도움을 받으면 저는 평생 제 힘으로 선 것이 아니게 됩니다. 무쇠는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 설 수 있어야 아가씨 곁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쇠는 품에서 작은 책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쇠는 마을 우물가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기문이 장부를 바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쇠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관아에서 내려온 원본입니다. 여기에는 5마리라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기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내 놈이 어디서 그런 것을? 저는 글을 읽을 줄 압니다. 무쇠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서기문 어른이 저지른 모든 부정을 기록했습니다. 무쇠는 책을 펼쳤습니다. 서기문 어른이 장부를 조작한 날짜, 양반들이 세금을 덜 낸 횟수, 평민들이 더 낸 쌀의 양, 모두 여기 적혀 있습니다. 서기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쇠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천민이라 해서 눈이 없습니까? 천민이라 해서 귀가 없습니까?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의 사또가 도착했습니다. 무쇠가 사흘 전에 이미 관아에 고발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설화도 아버지를 설득해 사또에게 증언서를 보냈습니다. 사또는 무쇠의 책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증거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기문은 곤장 50대의 관직을 빼앗겼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양반들도 모두 벌금을 내야 했지요. 사또가 무쇠를 불렀습니다. 내가 한 일은 훌륭하다. 너의 백정 신분을 풀어주마. 이제부터 너는 평민이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쇠는 담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쇠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어제도 사람이었고 오늘도 사람입니다. 신분이 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쇠는 윤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진사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윤진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제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윤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신분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를. 사위로 받아들이겠다. 설화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쇠에게 달려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무쇠가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가씨 곁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당했습니다. 설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무쇠와 설화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했습니다. 무쇠는 작은 서당을 열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설화는 무쇠 곁에서 여자아이들에게 바느질과 글을 가르쳤지요. 양반의 자식도 평민의 자식도 모두 무쇠와 설화에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이 뭡니까? 무쇠는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도 무쇠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란다. 신분도 재산도 명예도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 무쇠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무쇠와 설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백정의 아들과 양반집 규수가 신분의 벽을 넘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조금 바꿔놓았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해 주었지요. 진짜 사랑은 신분을 넘는다. 그리고 진짜 용기는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다. 무쇠와 설화는 평생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세상을 바꾸며. 세상은 때로 두 사람을 가로막습니다. 신분으로, 돈으로, 명예로.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넘습니다. 무쇠와 설화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